누군가에겐 소중했을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이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우열 PD. 손 PD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폐차 사업소 현장 총관리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하는 일은 현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이런 관리 쪽, 이런 부분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요. 없어서는 안 될 작업 반장. 자동차 분해는 물론 현장 지휘의 감독까지. 좋아요. 폐차장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늘의 베테랑 김영진 베테랑입니다. 폐차장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폐차장 들어만 받고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일 할 수 있지, 뭔가 추천을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일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일이 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러면 기계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누르거나 이렇게 막 찍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몸을 많이 쓰나요? 그럼요. 90% 이상은 인력이 해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럼요. 오. 다 부시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살려야 되고 아. 또 일부는 부셔야 되고. 폐차장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자원으로 되살리는 재활용과 중고 부품으로 다시 쓰는 재사용으로 나뉩니다. 폐차 업무가 1부터 10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차곡차곡 해서 오늘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가장 네. 중요한 일이에요. 하긴.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2개를 띄웠으면 힘있게. 어우, 남발은 몇 개? 남방 2개. 2개. 네. 나머지 알겠습니다. 하나. 번호판 떼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그게 이제 번호판 절단기예요. 번호판은 만약에 저희 절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일 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사망을 했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사망 신고하는 건 똑같은. 그렇죠. 아, 차는 죽었는데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절단은 필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쪽에 잡아야지, 이제. 잡아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어봐.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2개 해서 놓고, 이거를 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파란색도 한 번 더. 그 잡아주고, 떨어져 버렸잖아. 번호판 절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체 업무는 레일을 따라 진행되는데요. 먼저 배터리 및 타이어를 분리하고 냉매가스 등의 유해 물질 등을 해소합니다. 이어 사이드미러 전송과 같은 세부 부품을 해체한 뒤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재질별로 나누어 분리합니다. 첫 단계는 폐차 차량을 레일로 옮기는 과정. 베테랑님이 능수능란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데요. 얘 올리는 거는 어떻게 올려요? 올리는 건 이제 지게차로 올릴 건데. 지게차로, 네네. 본네트를 열고, 네. 본네트 열어봐. 본네트, 네. 네, 저 본네트 이런 거 잘 못 여는데. 못 열어? 네, 이건 뭐 꼭 ጨ가 되죠? 뒤적. 어딘가에 뭐 있겠지요? 차 다 잡았다. 우와. 이렇게 하면은 네. 중요한 거는 네. 화재 위험을 해서 네. 배터리를 먼저 빼야 돼요. 배터리요? 네네네. 이 배터리구나. 이 배터리. 또 이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돼. 우와. 저는 무서워서 못 자를 것 같아요. 가볍게 생겼는데 진짜 너무 무거운데요? 보기보다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게, 네. 다음 작업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본네트를 제껴줘야 돼. 근데 손으로 밀면 안 제껴지잖아요. 네, 네. 그죠?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장비를 써요. 네. 지게차로.
너무 멋있으신데요? 오. 대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잘 맞춰줘야 저 끝에까지 무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타이어를 풀어주는 일이에요. 타이어를요? 네. 오. 이렇게 해서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요거 저쪽에 4개를 다 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볼트는 한쪽에다 놓는다라는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우. 이거 반대로 하신 건가? 반대로 하신 거 아닌가? 풀러봐봐. 어우. 봐봐. 오. 해봐 이렇게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아니 여기 꽉 잡. 안 다쳐요. 그대로 찡겨서. 찡겨서. 어. 오. 플러스. 오, 대박. 오, 됐다. 아, 아유, 이해했어요. 그렇지. 이 겁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반대쪽도 4개잖아요. 아, 4개구나. 그렇지. 네. 그렇지. 오. 다 풀렀잖아요, 그죠? 네네네. 다 확인했죠? 네. 이제 뺀 타이어를 갖다가 네. 볼트를 푸는 타이어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네. 이동. 어. 그냥 빼면 되나요? 네, 빼. 네. 4개예요, 4개. 4개? 어. 네. 그냥 굴리면 되나요? 굴려. 네. 굴려서 저기 적자만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안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여기만 안 고. 이런 작업이 하루에 35번. 35번이요? 이런 5번을 네.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무한 거예요. 반복이요? 예, 근데 진짜 그럼 힘드시긴 하시겠다. 쉽지 않죠. 네. 이 차의 앞에 있는 그 준비 네.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레일 위 차를 밀면서 구간별로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구간은 내부 유해 물질 제거 작업입니다. 센터에 맞춰서. 포커 여기 있잖아요. 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 냉매가스도 회수합니다. 이게 추출하면은 이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 돼요. 이거는 추출해가지고 네. 폐기물 업체한테 내는 거예요. 돈을 들이고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네요. 오일도 그렇고. 네. 환경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데요. 무작정 부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제껴, 그렇지. 안 가져도 돼. 그렇지. 네. 이번 작업은 세부 부품을 분해할 순서. 네. 사이드 미러를 분리해 보는데요. 백미러 그냥 바닥에 내려놔도 돼요. 어차피 네네네. 마지막에 저기 할 거니까 위험하지 않겠거든만. 네. 볼트는 네. 네. 뜯어. 그냥 팍 뜯어. 그럼 배선 들어있잖아. 네. 아까 그 똑같이 네. 눌러서. 네. 끝에를. 눌러서. 네. 그렇죠. 항상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돼서 백미러를 빼는 거다. 하는 거야. 이제 재질별로 분리 작업을 할 차례. 분해한 라디에이터의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세밀하게 분해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요 장치가 이게 촉매 장치 요게. 네. 요게 가장 고가품이에요. 어. 이대로가 우리가 반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절단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산소로 뭐가 잘려요?
요거는 네. 요 부분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고 네. 이렇게 절단을 해서 네. 요 형태만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재활용품 중에 하나인데 네. 자동차에서 만만치 않게 비싼 품목이에요. 비싼 거는 한 80만 원짜리. 80만 원? 이런 부품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작업할 만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지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 일단 한번 해보시고. 네. 잡아봐 한번 이렇게. 여기 잡고. 네. 얘를 이제 살짝 열어. 네. 얘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보여 잘리는 게 네.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지.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수거 업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내고서 일정의 어떤 금액을 받는 거죠. 네. 그 안에가 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오, 되게 뭐 망이 있죠. 망이 있어요. 네. 이 망 안에 네. 백금과 네. 팔라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쉴 틈 없이 다음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폐배터리 적재 업무입니다. 아우. 배열까지 고려해 쌓으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테트리스가 끝이 나고 이번엔 타이어 분리입니다. 딱 걸릴 게 있어요. 그죠? 걸리면 나사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방향. 네. 이제 이건 되셨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에어가 빠지고 난 뒤에 그러셔서 이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할 때는 맨 끝에 거 네. 푸스를 또 밟아주세요. 버튼을. 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고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렛대 원리 네. 제껴보세요. 제끼고 네. 몸을 이쪽으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네. 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회전이 됩니다. 어. 그럼 얘를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네. 그걸 계속 회전하게 놔두시면 네. 돼요. 아이고. 왜 안 되지? 여기가 관통돼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타이어 안에서만 있잖아요. 네. 제껴주시지 또 안 되겠죠. 넣을까? 스톱 멈춰주시고 네. 네, 락을 풀어주시고 네. 네. 오, 오늘 락이 뜨니까 확실히. 네. 그리고 저쪽에다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정리 작업. 전선을 모아 배출하는 작업인데요. 바구니를 끌고 폐차장 안쪽으로 향하니 와. 와.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쪽으로. 와, 이게 차가, 와. 와. 여기. 이쪽에 한번 이쪽에 아, 예. 한번. 봐봐. 네. 흐르지 않게. 네. 안 다치게. 뭐, 신기해? 네, 그냥 완전 중장비인데 자기 손처럼 하시네요, 그냥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게? 페카라는 거예요. 페카요? 네, 페카. 아. 거의 사람 손이 안 닿는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배선을 아주 알차게 저렇게 해서 뜯어내요. 네, 저런 작업을 해줘요. 저런 데서 나오네요. 네, 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람 손이 안 되는데 저걸 저 장비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덮어서 저 앞쪽기로 들어가면 저 앞쪽기가 100톤짜리예요. 눌러서 한 4장, 5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요. 네. 사람이 분리하기 힘든 차체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페카로 분리한 부품 역시
고철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폐차 전 과정에서 수거한 약 95%의 부품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전에 저기 아니라 고생 많았어요. 일하고 하셨네요. 30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원동력이 뭔가요? 그냥 이 일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와서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직원들이 뭐라도 좀 다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우리 수영 작업 라인에 보면 기찻길처럼 차 하나 갖고 쭉 가정거 있었죠 이렇게. 네. 난 그게 만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작업할 때. 네네네. 너무 위험성이 높았어. 네네. 자동차 뒷부분을 받칠 곳이 없어 늘 위험이 따랐던 현장.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장비를 개발하셨다는데요. 작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신의 한 수다. 정말 안전이고 뭐고 작업 능률이고 뭐고 너무 올랐다. 그랬을 때 정말 그때 보람을 좀 느꼈어.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오후에는 또 저희 그럼 어떤 업무를 좀 하나요? 오후에는 이제 아까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약간 재활용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파트 가서 네. 한번 이제 무역파트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근데 지금 저희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요 지금 요 차량이 스파크 차량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해치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수출.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제 우리 무역 파트 쪽에다 갖다 놓고 일단은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가능성 있는 데는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송도 야적장, 네. 이제 차량 보관소. 진짜 다루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레카도 사실 저는 이걸 하락을 못 할 것 같거든요. 하나씩 이제 네.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네. 따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국가 자격증을 딴다는 게 갖고 계신 자격증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굴삭기 있고 지게차 지게차, 있고 레카 있고 레카 있고 대형 있고 뭐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거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장비를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뒤에서 백 빠지고 한번 레카도 타주고 한번 뭐 굴삭기 조리도 하고 뭐 지게차도 뭐 저기 한다 그러면 타주고. 수많은 자격증보다 그 책임감이 더 놀랍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보관. 와 이거. 일단 도착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이제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담당분들이 위치 잡아서 놓게 돼 있어요. 차들이 엄청 좋은 게 많네요. 네. 저희 모든 재산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포르도 있던데요? 포르 네. 갖고 싶어요? 포르 가져도 저한테 아니, 팔면 안 아니. 돼 저거? 피디님은 뭐 차만 보면 다 갖고 싶대. 다 가져가고 싶대. 아니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넓진 않은데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르는? 저것도 네. 지금 수출 대기 차량이에요. 아 대기 차량. 네. 이것도 포르잖아요. 이거 비싸잖아요. 여기는 전부 이 부분들이 수출 대기 차량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는 왜 폐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약간의 그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고 저기에도 사연이 있는 차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시계 사연이 있으면 번호판이 남바가 싫어서 네. 새로 번호판을 차까지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새로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8888 이런 거. 네. 거의 새 차인데 그러면 그냥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문을 들어와서 네. 폐차증을 발행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이제. 네, 모든 거는. 무역업에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줬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가능하고 아.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네.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정문을 못 나가요, 네. 제발로. 국내에서는 쓰임을 다한 차가 무역 덕분에 버려지지 않고 제2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데요. 해외 곳곳을 달리는 한국차. 수출된 중고차 중 폐차 비율이 22.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차를 직접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었는데요. 매입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차들도 여기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폐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수출되는 건지. 그대로 수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본네트라든가 뭐 조금씩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다면 이거를 갖고 와서 부품으로 안 쓰고 그냥 고쳐서 파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에서?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는 수출하고 살아난 차들이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고 나서 저런 것들 저 상태로 가져간다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선틀 같은 데 써도 이제 해외 가서 네, 고쳐 자기네가 타는 수리를 해서 타는 거예요.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도 그대로 수출될 수 있다니 정말 버려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아침부터 폐차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리한 절단면. 왜 이렇게 잘려 있는 걸까요? 이거가 뭐예요? 이게 아, 이거요? 네, 폐차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그 수출용이에요. 왜 앞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바이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부속들 뭐 저희하고 똑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하려다 보면 네. 짜맞춤이 어려워요. 차 절반을 잘라가는 하프컷. 중요 부품 대부분이 앞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장비 이름이 네. 커셔기라 그래가지고 커셔기, 네. 날이 달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날은 나무가 아닌 이제 철판을 쇠를 자르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물체를 닿았을 때는 천천히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네. 네. 제가 그럼 잘라요? 직접 잘라봐야죠.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지도에 따라 도전해 보는데요. 손 조심하시고, 자, 그대로 해서 부드럽게 자르는 거예요. 요 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작업은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데요. 원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까지 하는 시리아 바이어를 만나보았습니다. 폐차장에 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속 저기를 해서 네, 대금을 주고 판매를 하고 네. 이 친구들로 그 나라 가서 네. 또 돈을 받고 저기에서 이거 아이템 많이 이거 만들었어? 다시 구입하다가요? 이 시리아번에. 근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이거 불금 사요. 물건 싸요? 네, 불금. 라이트, 반바, 네. 본넷, 엔진. 다 한국이 더. 예. 한국이 더 싸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좀 되나요? 돈? 괜찮아요. 이거 하나당 얼마? 솔직하게. 가까이? 몰라요. 10만 원? 10만 원이 괜찮아. 10만 원? 계속 말해, 한국 좋아요. 밥 맛있어요. 밥 맛있어요. 김치 맛있어요. 김치만 먹고 오자. 김치만 먹고. 그다음에 몇 살이야? 나 지금
38? 38? 네. 오. 나중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와이프는 어디? 시리했어요. 한마디 자주 못 보는데 한마디 하시죠. wife, I love you. My wife. 이렇게 부품을 사는 바이어도 있지만 완차를 사는 바이어도 있다는데요. 차가 완차로 이렇게 수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따로 무역 파트에 저희 대표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아, 대표님이.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네, 바이어 상대로 해가지고. 완차는 어떻게 판매되는지 동행해 보았습니다. 이거 색깔, 이건 무사고. 예, 무사고. 아, 이거 체크하려고? 오리지널. 저걸 체크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있어야지만 신정이고, 사고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동그라미 같은 게. 이게 없어요. 수리하면 이게 왜 안 보여요?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 만약 사고 참 볼트를 풀는 흔적이 보여요. 페인트가 까진다거나 나사로 푸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페인트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뭐 보는 거예요? 하체도 네. 부식이 잘 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부식. 하체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Sold out. 아, 샀다고? 예. 필수로 바이어들이 네. 이거 먼저 공업 패킹부터 뜯어보는 이유가 네. 리비아 쪽은 사고가 있으면은 차를 안 사거나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기 때문에 사고차 싫어요? 예. 저런 게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어. 인기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순정 X5 500만 원대 포르쉐 500만 원 사고차. 포르쉐 반짝반짝 사고 있어? 아니면은 S5 사고 없어? 뭐가 더 좋아? 사고 없는 게 좋아요? 포르쉐보다 S5가 더 좋아? Why? 나라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는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아무도 차를 안 사요. 그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거나. 오, 신기하다. 사장님 그러면은 500만 원 포르쉐 반파 경험 있는 거랑 S5 500만 원 뭐 사실 거예요? 포르쉐 잘 돌아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겠지만은 저도 포르쉐 같은데. 그 네. 국가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오, 때문에 신기하다. 예.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는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한다고 하면 S5를 고를 수밖에 없죠. 신기하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 리비아. 롯 좋아. 아, 롯 롯 좋아요? 롯다. 좋아. 싸서? 예, 아반티지 좋아. 앞대 LCD? 예. 폭바게. 이거는 디젤 아니야. 아, 디젤. 디젤 싫어요? 왜 디젤은 왜 싫어요, 리비아? 디젤 없어. 디젤. 연료가 디젤은 디젤이었구나.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솔린 디젤에 칩 비해서 프라이스. 그러면 디젤은 아무리 좋은 차가 싸게 나와도 살 수가 없는 거군요. 리비아에서 1리터 얼마예요? Liter maybe 600원 정도? 예, 600. 600원이요? 1리터에? 1리터 600원. 우리나라 지금 한 1,600, 1,800원 그 사이니까. 제가 800원에 살게요. 가져다 주세요. 바쁘게 돌아가는 폐차장의 하루. 수출이 불발된 차량은 폐차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본네트부터 탈고 할 거니까 네. 우리 저기 대리님하고 같이 네. 이제 연장하면 잡아주시면 되고 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무조건 한 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씩. 대리님 조심하셔야 돼요. 고가품이에요. 네. 네. 저 죄송한데 네. 제 일당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네, 조심해야 돼요. 독일 차니까 네.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잡고 있으니까 PD님도 한번 저쪽에서 풀어보세요. 네?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우리 부장님께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 볼트하고 그 여기 볼트요? 볼트하고 두 개. 예. 네. 예. 이거 잘못 풀면은 괜찮습니다. 월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뭐 네. 네. 꽉 껴서 네. 또 하나 더 풀으시고. 맨 밑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이건가요? 아니,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오. 우와. 이렇게 내려놓아서 찡기세요. 됐어요. PD님께서 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네. 이게 빠지면 여기에서 또 케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케이블에 케이블이요? 예, 아, 활기를 네. 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되면 오, 탈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내려보세요. 네. 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네. 저쪽에다 갖다 예, 토르마에다 실어야 네. 되니까. 제가 이거. 토르마에 실으세요. 네. 이거 근데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요. 네. 네, 아, 또 이거 됐어요. 동안 여기다 좀 기대해 놓을게요. 네. 네, 됐습니다. 위로. 쓸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다시. 네. 부하 있는 쪽으로 조심해서 여기 안 걸리게. 네. 자, 요거를. 네. 자, 우리는 요거를 네. 가지고 네. 어디로 가요? 샤워하러. 샤워하러. 네. 네. 목욕탕을 만들어. 네. 괜찮아요.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예,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들을 갖다가 놓고서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네. 같이 판매하는 장소예요. 음. 예, 부품 창고. 네, 네. 예, 그런 곳이에요. 너무 멋있는데요? 전 차를 잘 모르는데도 이게 네.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예, 저쪽에는 이제 네. 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짝, 본네트, 이쪽에는 이제 후미 등. 부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저기 샤워하는 시설 쪽으로. 네.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 네. 한번 공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저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여기 공간. 네. 여기는 그 쉽게 말하면 차데카솔. 차데카솔. 정말로 올드카도 있고 신형차도 있는데 요즘들은 솔직하게 부속들이 안 나오고 단종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치유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이 없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럼 제일 오래된 차도 있나요? 제일 오래된 거는 저거. 저거. 저게 혹시 뭔지 알아요? 힌트 있나요? 힌트? 네. 오래됐어요. 몇 년? 80년대. 80년대? 네. 그랩 아니었나? 와우. 굿. 그래서 저거는 거의 최신차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완전 네. 최신차. 이런 것들, 네. 이제 구하기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한 달 반, 두 달씩 걸려요. 근데 여기 있으면 바로 팔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치유가 돼요. 어떤 차도 고칠 수 있는 이 마법의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그 외관 상태. 외관 상태 한번 체크. 네. 근데 진짜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얘는 네. 고요. 네. 컴파운드를 하면 되겠죠. 네. 고요. 네. 스펀지 저기. 이겁니까? 예. 네. 그냥 막 부르셔도 돼요. 막 부르도 되나요? 예. 오, 너무 깨끗해졌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다 찾았어요. 네. 그리고 다음 거니까 이제 다른 거. 여기 옆면에다 붙였는데. 네. 하고 뚫으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리에다 붙여야겠죠. 네네. 제가 두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 부품이 판매 준비를 마치면 폐차장 입구 쇼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품 판매, 그러니까 그런 부품 문의 같은 거 들어오면 안내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네, 왼쪽 그 드라이트 저렇게요? 설마? 잠시만요. 저거는 지금 물건 없어요. 네.
저거는 저희한테도 거의 찾기 힘든 차량이라. 네. 네.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 확보 안 됐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陳클럭 스프링이요? 아, 근데 이거가 저희가 이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객님이 찾는 부품이 있는 경우 2층에서 직접 가져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재고가 있어도 딱 맞는 부품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차주분께서 은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차 색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색깔하고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차주분께서 구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레이드 2015년이요. 시터 8%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걸 저희 나온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일단 부품 가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두 군데 갔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혹시 있을까 해서. 요즘 좋은 차도 많잖아요. 네. 맨날 15년씩 차 계속 타신 이유가 있나요? 뭐 모든 것 다 근검 전략 해야 되니까 멀쩡한데 뭐 폐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탈만한데. 그래서 왔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 폐차장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저 나이트 정보로 하는데 2005년식. 2005년식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저희 물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도 왜 차 안 바꾸시고 이렇게 부품 사러 오신 거예요? 차가 쓸만해서요. 아, 쓸만해서. 몇 년 정도 타셨어요, 차는? 지금 한 오래됐어요. 2005년식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이번 손님은 20년이나 한 차를 타셨다는데요. 오래 탔으니까 폐차 만약에 하시게 되면 되게 섭섭하시겠네요. 그러죠. 이 앞에는 화물차도 폐차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탔는데 좀 끌려갈 때 울었어요, 진짜. 차 질질 끌려갈 때 울었어요. 폐차식. 내 인생을 같이 한 차 아닙니까, 화물차. 이곳은 단순한 부품 가게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아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대리님은 폐차장 일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폐차장은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해놓고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지식을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몇 년 차시죠? 이제 3년 차입니다. 아, 3년 차시고 네. 이거 선생님 되게 능숙하시다. 3년. 그렇죠. 횟수로 이제 그래요. 3년밖에 안 됐구나. 3년 차 대리님이 보시기에 30년 차 우리 베테랑님 어떠신지. 연륜과 경력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센세이션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딱 오면 고철차들이 와서 물건을 빼요. 근데 그것 또한 부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업무 중에 그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공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는 소리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오랜 경력에도 여전히 솔선수범을 하십니다.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라인 작업을 거의 대한민국 폐차장에서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 한다고 대한민국 폐차장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직접 와요. 중국에서도 와서 버스 타고 와서 보고 가고 시스템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덕분에 효율성은 물론 안전 수준까지 높아졌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결과가 대단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거, 또 한번 잠자리를 잘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게 행복. 정말로.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항상 이런 선술집을 들린답니다.
재밌어요, 진짜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또 새로운 차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뭐 우리 폐차장이라 하면 다 뭐 지저분하고 뭐 힘들다 뭐 그러는데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일하면 별로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폐차도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도 살리거든요. 그래서 새 삶을 얻은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행복을 쌓아간 이들의 매일을 응원합니다.